네, 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요. 6대 6대 5,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6대 5의 구도고 6군데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 지역 숫자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어제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서울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35.4, 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51.0. 네, 박 후보가 차이가 크게 났네요. 상당히 앞서 있죠. 네. 가장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네. 경기도지사 선거죠. 네네. 네,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34.8,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 35.7.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네. 김진표 후보가 앞선 것은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차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에도 2, 3주 전만 해도 차이가 꽤 컸었는데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되면서 여당 후보가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그제 있었던 TV 토론 남경필, 김진표 후보의 격돌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논란이 이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경기도가 과연 지난 김문수 지사 체제에서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김진표 후보가요. 이 경기도의 경제 성장률과 재정 건전성이 전국 꼴찌다. 이렇게 먼저 도발을 했군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경필 후보 캠프는 김진표 후보의 방송 토론은 관료의 수치였다. 그러니까 잘못 인용된 거다. 네. 그러면서 김진표 후보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가다. 이렇게까지 원색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 새누리당의 김문수 체제 8년간 진행되면서 경기도 경제가 망가졌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료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오늘 그 공방이 이어졌죠. 네. 각각 근거를 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계속 공방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남경필 후보 쪽에서 인용한 자료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2012년 한 해를 제외하고 나머지 해에서는 모두 16개 시도별 총 생산 성장률이 줄곧 4위, 5위 이내였다.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의 근거를 총 생산 성장률에 맞춘 겁니다. 대체로 지난 수년 동안 16개 중에 5등 안에 들었다. 딱 2012년은 빠졌지만 그러면서 아니 통계를 유리한 것만 뽑았느냐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김진표 후보 측도 반론을 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재변박을 내놨는데요. 김진표 후보 쪽에서 근거를 댄 자료는 한국은행 측 자료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총생산은 꼴찌였다. 2006년 손학규 지사 때 일자리 점유율이 65%였지만 지난해 17%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한국은행 자료였고요. 또 여기에서는 그 일자리 점유율이라는 통계를 댄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근거가 되는 그 보고서와 그다음에 또 그 경제 성장률 대 일자리 점유율이라는 다른 통계를 각각 들이댄 거죠. 그러니까 제각각 자기한테 유리한 통계만 골라서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보도 얘기하면 그걸 또 막 인터넷에서 기사를 써가지고 쭉 돌게 만들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호흡을 늦춰봤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말만 나오면 기사가 쏟아지는 지금 언론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통계 수치 인용하는 방식을 놓고 논쟁이 많이 붙었다는 점 그만큼 치열한 얘기가 이어진다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항구 도시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 새누리당의 아성입니다만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무소속 오거돈 후보에 비해서 그 오차 범위 약간 비껴나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42.1%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의 좌장이죠. 유정복 후보 31.8% 차이가 더 벌어졌는데요. 인천이 이 해양경찰청의 근거지입니다. 본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해경 해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관심을 끈 곳 중에 하나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적 앞날하고도 관련이 되는 곳이 광주인데 광주는 현재 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 21.2%, 무소속 강훈태 후보 25.7%, 무소속 이용섭 후보 18.0%인데요. 바로 광주에서의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만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서의 어떤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언제죠? 단일화 후보를 뽑는 시기가? 무소속 강훈태 후보 측에서 제안한 게 바로 28일, 그러니까 사전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까지 하자. 아하. 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공동 전선을 펴서 윤장현 후보를 괴롭힐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 그런 거군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는 거는 네. 무소속 강훈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네. 현직 시장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직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3자 대결로 가더라도 별로 불리할 게 없다라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3자 구도라도 불사할 수 있다. 나도 손해볼 것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나죠. 자, 이번에는 인천 선거 관련해서 사진 한 장 저희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자, 오른쪽에 계신 이분인데 청와대 행정관인데 사표가 수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바로 20일의 일인데요. 네.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한국노총 인천지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 네. 느닷없이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 배석을 한 겁니다. 이 시점, 사진이 촬영된 이 시점까지는 현직 행정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권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네. 비판을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요. 현직 행정관, 이분이 제가 듣기에도 한국노총 출신으로 그 노동 담당하는 청와대 행정관이라 이 자리에 간 것 같은데 자기가 이곳에 가면 유정국 후보한테 도움이 되나요? 안 그걸 되죠.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네. 근무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전혀 안 되죠. 이거는 네. 거의 반대 운동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게다가 이 사진을 촬영한 것이 그러니까 언론에 제공한 것이 유정국 후보 내부가 아니라 상대적인 송영길 후보 쪽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노총 그 인천지부 관계자 누군가가 아무래도 찍어서 그 상대방 후보인 송영길 후보 측에게 건넸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판세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 조수진 차장한테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남경필 후보하고 김진표 후보가 서로 뒤집어진 상황으로 지금 거의 오차의 범위 내에 있으니까 뭐 차이가 없어진 거죠.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후보하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간에 어떤 지지율 격차가 오히려 좀 약간 늘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가 나고 한참 동안은 양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후보들 사이에 새누리당 후보가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좀 올라가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좀 분석하는지. 네. 아무래도 뭐 세월호 참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이 경기도에 있는 안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컸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하나.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여당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경륜과 국정 경험을 내세웠죠. 그리고 야당 후보가 통상적으로 미래와 젊음을 내세우는데 이 경기도 지역은 거꾸로 됐습니다. 김진표 후보가 경륜과 국정 경험을 계속 강조하면서 경기도 북부 아주 보수적인 지역에서도 별다른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상승률의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지난 주말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이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그다지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 월요일 날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가 반영될 기회가 없었던 여론조사고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바로 눈물의 효과가 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면 이번 주말 여론조사를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국면이 있었다면 월요일 날 대통령의 눈물의 담화였는데 그 결과가 반영된 조사는 이번 주말쯤부터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격차가 많이 좁혀졌지만 그 후의 결과는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